바로 EBS 잉글리시를 꾸준히 활용한 아빠 최광호 씨의 영어 교육 덕분입니다. 디텍션 파일이거든요. 듣고 쓰는. 예, EBS 영자신문에서 스페셜 포커스, 피플, 애니멀, 어메이징 뉴스의 기사를 캡처받아서 디텍션하고 리스닝 파일을 만든 다음에 혁이에게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혁이 영어 실력의 비밀은 또 있습니다. 바로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받아쓰기 양식인데요. 아직 기사 전체를 듣고 받아쓰는 것이 무리인 우혁이를 위한 엄마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쓰기를 하고 나면 미리 프린트해놓은 영자신문의 기사와 내용을 확인해보는 우혁이. 원본을 보고 디텍션을 한 거랑 원본이 정확하니까 디텍션을 한 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Team, are you ready? Yes. Okay. 바로 기자가 되어 영어 기사를 발표해본다고 하는데요. It is still homework in a smart way. Are you ready? Yes. Plan your time.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실제 방송처럼 긴장감마저 감돕니다. Taking a break is also very important. 우혁이의 영어 동화책 읽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만든 동영상들이 이제는 수백 개. 아빠와 아들이 함께 완성한 추억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봄으로써 영어에 대한 흥미를 느낀 우혁이는 새롭게 꿈이 생겼습니다. Then, bye-bye. I want to be a special correspondent because I can supply a lot of good information and make a deep impression on people. 그다음에 이제 요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이게 장시간 노출입니다. 이효리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네. 요 이효리인데 요거는 팻뜻에 나오는 거죠. 패밀리 떴다에서 나오는 건데 전부 다 가리고 나왔어요. 네. 같은 여자가 봐도 예. 노출이 많은 게 이쁩니다. 그럼 영어에서는 많은 노출과 장기간 노출이 중요해요. 예. 많은 노출은 어떤 겁니까? 되도록 다양한 상황에서 많이 해요. 그렇죠? 그다음 장기간 노출은 한꺼번에 장시간으로 노출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애를 영어 캠프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좋아요? 방학 동안에 일주일에 3번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서 기숙학교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이가 어리니까 기숙학교는 좀 걱정이 되는데 일주일에 3번 정도가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노출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좋아요. 뭐냐면 월요일 날 학원 갔다 왔어요. 그쵸? 캠프 갔다 왔어요. 캠프 갔다 와서 화요일 날 안 가요. 화요일 날 뭐 숙제나 조금 하지 영어 쓸 일 없겠죠? 수요일 날 또 가요. 또 목요일 날 안 가요. 금요일 날 가요. 요거는 학습 효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쵸? 쭉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노출이 필요할 때는 장시간 한꺼번에 노출이 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장기간 노출 말고 이제 많은 노출에 있어서는 엄마들이 요걸 좀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 다각도로 노출을 해라. 그러면 아무 집안에서 하루 종일 아이한테 영어를 쓰는 겁니다. 그쵸? 아이한테 한국말로 해도 되는 걸 영어로 다 해요. 야, 이거 뭐니? 그쵸? 의자 아니고 체어가 되는 거예요, 졸지에, 얘는. 그쵸? 그런 것들은 피해 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분명히 장시간 노출도 중요하고, 예, 많은 노출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노출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노출의 가장 그거는 뭐냐면, 엄마의 잘못된 발음이라든가 엄마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요거를 경계하셔야 돼요. 아이는 자기한테 가장 주도적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엄마가 가장 주도적이죠. 그렇죠? 엄마 발음이 좀 이상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합니다. 저 바담풍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담풍이 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는 가르쳐야 되고 엄마가 하지 마세요. 요즘 테이프 얼마나 좋은 거 많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많습니까? 그렇죠? 활용하세요. 엄마가 아이한테 꼭 영어를 말하지 않아도 아이는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좋은 영어 교재들이 많은데 그거를 활용하시고 엄마의 잘못된 발음을 애가 픽업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엄마의 잘못된 생각인데 엄마의 잘못된 생각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법이라든가 어휘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쵸? 아이가 한국말로 몰라요. 그걸 갖다가 영어를 가리키는 거.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이 단어를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단어가 있을까? 아주 어려운, 그쵸? 단어를 영어로만 아이가 알아요. 이거는 곤란해요. 네. 한국말하고 영어의 이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인지 그것을 먼저 어머니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아이가 책을 잘 읽는 편은 아닌데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코믹류라든지 판타지 소설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는 단어가 많은데 사전을 전혀 찾아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감으로 그냥 한글로 책을 읽은 다음에 영어 전집을 사가지고 본인이 그냥 감으로 읽더라고요. 네. 하나하나 물어보면 전혀 뜻을 본인이 모르는 게 확실한데 단어를 외울 생각도 없고 사전도 찾을 생각도 없고. 네. 근데 그렇게 그냥 본인이 영어 책을 읽는 것만으로 그 단어에 대한 작업 없이 읽는 것만으로도 그 학습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근데 자녀분은 굉장히 올바르게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그 사전을 찾아보나요? 안 찾아보죠. 그렇죠? 예. 단어가 몰라도 그냥 건너뜁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단어는 엄마는 지금 단어 어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보통 이렇게 돼요. 학습적인 어휘라고 했을 때 한 단어를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외우려면 50번 이상의 노출이 필요합니다. 그럼 50번 이상의 노출이라는 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책을 보면서 50번 이상이 나타나야지 그 단어에 대한 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은 얘가 이 단어를 한국말로 모른다. 그래서 이게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한국말로 설명을 잘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책을 계속 읽고 있으면 그러면 어머니는 단어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책 전체의 이야기는 하죠. 예, 이 책이 무슨 얘기고 소설 스토리가 어떻게 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잘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들도 그렇지만 보통 그 성인도 그렇고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잘 읽어지지가 않는다. 이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은 해리포터를 하나 사라 그럽니다. 해리포터는 몇 페이지예요? 평균 700~800페이지죠? 예, 엄청나게 두꺼워요. 이걸 갖다가 한 열흘이나 20일 안에 다 보라고 말을 해요. 그럼 한번 나눠보세요. 700페이지를 열흘에 나오려면 하루에 70페이지, 그쵸? 예, 만약에 20일에 읽으려면 한 35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다음 요구는 뭐냐면 1시간 안에 읽으라 그래요. 그러면 1시간 안에 빠른 경우는 35페이지, 어떤 경우는 70페이지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 분량을 읽으면서 사전을 찾고 단어를 외울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거를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예. 노출을 위해서 그 훈련을 제가 이제 원하는 분한테 해드리는 방법이 그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빨리 많이 읽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한번 제가 해봤는데 결과는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어떠냐면 특히 우리 어른들은 습관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돼. 알고 넘어가야 돼. 이거 뭡니까? 거의 막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답답해해요. 그 자체를 넘어서는 게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이 걸려야지 마치 무슨 면역주사 맞은 것처럼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지금 자녀분이 굉장히 책을 잘 읽고 있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으로. 근데 어머님 보시기에는 답답해요. 예, 단어를 모르는데 제가 저걸 읽어내? 이건 아니야. 너 다시 단어 찾아보고 외워야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그 친구가 책을 한 30권만 읽으면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그 리딩에 대한 어떤 그 구조도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직 어리시니까 잘 모르지만 이제 고등학교 되고 대학생 돼가지고 아이들을 토플 이제 시험을 봐요. 토플 시험을 보면은 우리나라 아이들이 참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리딩이 많습니다. 예. 제가 본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는 아이인데 고등학생인데 여자아이인데 굉장히 야무져요. 이 친구를 갖다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영어 리딩이 거의 바닥에 나와요. 물론 학교 시험은 맨날 100점 맞아요. 잘 외우니까. 그래서 그 분석을 해봤더니 이 친구는 한 번도 책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영어로. 예. 항상 모든 공부는 공부였던 거예요. 저는 영어책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하고 저를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얘가 영어로 책을 한 번도 안 읽었대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네, 한 번도 안 읽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영어 리딩 스킬이 제로예요. 예. 물론 그 친구는 한국말로도 안 읽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지금은 어머니가 보시기에 좀 답답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100%가 아니라 한 7, 80%로 책을 읽는 것 같이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게 쌓여서 몇 년이 지나고 하면은 그 친구는 리딩을 굉장히 잘할 거예요. 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 굉장히 흐뭇하게 원하는 책을 사주세요. 예, 판타지 소설 얼마든지 읽어도 좋습니다. 예, 물론 그 커믹도 그다 좁은 건 아니지만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예, 예. 시험 공부 시키지 마시고요, 책 많이 사주세요. 예. 지금 오늘 엄마표 영어의 위기를 어떻게 넣으면 좋을 것인가, 그렇죠? 속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욕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어느 부모도 욕심이 없는 부모 없고, 우리 아이가 뭔가 좀 빨리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도 시간이 지나지만 커요. 특히 영재가 아닌 아이들, 보통 아이들은 웬만큼 시간이 투자가 돼야지만 잘하고 이해하고 합니다. 엄마 마음처럼 빨리빨리 이렇게 가지면 참 좋겠지만 그런 아이는 거의 없어요. 영재가 하루면 깨달을 거를 보통 아이는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요. 영재가 하루면 다 할 수 있는 거를 어떤 아이는 1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랬을 때 내 아이가 어떤 그 카테고리에 맞는지 잘 보시고 내 아이에 맞는 속도, 내 아이에 맞는 그 정도, 요거를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의 욕심은 좋은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나치면 아이를 질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질식하게 하지 않도록 이 테두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아이가 자유롭게 상조성을 갖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